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난지 액세스에 참여하는 난지 17기 입주 연구자 장진택이라고 하고요. 어, 네, 난지 액세스의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이 레지던시라고 하는 기관 자체에 대해서 조금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이제 제 옆에 계신 패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패널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은 이제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시고 전 난지 미술 창작 스튜디오 학예 연구사셨던 정시우 선생님이 여기 계시고요. 현재는 이제 뮤지엄 헤드 책임 큐레이터로 계시면서 저희 난지 13기 입주 연구자로 계셨던 권혁규 큐레이터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부임하셔서 저희와 함께 레지던시 생활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고 계시는 여기 이 난지 미술 창작 스튜디오 학예 연구사로 계신 이규식 큐레이터님 모셨습니다. 네, 본 대담은 이제 난지 액세스 2013 랠리의 일환으로 열리게 됐고요. 특히나 레지던시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슈로서 이제 이 미술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한 운영 차원에서의 레지던시 논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까지 많이 되고 있고 된 바도 있지만 좀 창작자 입장과 운영자 입장을 어느 그 경계선상 안에서 혹은 그 둘을 가로지르는 어떤 공통선상 안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한 것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레지던시 역사가 벌써 제가 이제 난지 17기니까 근 20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런 차원 안에서 이 레지던시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난지 액세스라고 하는 것이 이 난지인들의 자기 PR을 위한 어떤 하나의 장소이면서도 또한 어떤 네트워킹들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가 좀 홈커밍의 의미를 살려서 전 난지 운영자셨던 여기 정시우 선생님과 그 다음에 난지 입주 연구자로 계셨던 권혁규 선생님까지 모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1부 순서로는 레지던시의 존립 근거에 대해서 저와 정시우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실 거고요. 2부에서는 레지던시 형식의 제도적 유효성에 대해서 저와 정시우 선생님과 권혁규 큐레이터님 같이 이야기 나누고 3부에서는 레지던시의 목표와 성과 저와 정시우 선생님, 권혁규 선생님, 이규식 선생님 다 같이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4부에서는 이 레지던시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번 대담의 주제와 같은 동일한 제목으로 합동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레지던시의 존립 근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딱딱하게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유연한 형태로 이 진행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 여기 계시는 혹은 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그러한 좀 편한 차원의 이야기와 대담을 듣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지의 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짚어가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풀고자 하는데 제가 지금 띄워드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가장 위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 A동으로 쓰고 있는 메인 건물이고 이제 그 뒤쪽에 스튜디오 B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건물을 이제 주요하게 활용하고 또한 옆에 있는 이제 전시동이라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두 개의 예전에 침출수 저장 공간이었나요? 네, 그러한 공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침출수 이 처리장은 2001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2006년까지 운영이 됐는데 침출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난지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쓰레기를 매립하는 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 오폐수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공간으로서 이 침출수 처리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점차 이 자정 활동에 의해서 침출수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간이 점차 유휴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좀 서울시 차원에서 문화 혹은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보자.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이제 좀 당시에는 이제 40세 이하의
청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예술 공간들을 좀 지원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간략한 난지의 역사였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은 이 난지 레지던시라고 하는 것, 혹은 난지 미술 창작 스튜디오. 제가 레지던시라는 말을 조금 겸용해서 같이 쓰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이루어지냐 하는 것인데, 지금 난지에 이제까지 몇 분의 디렉터 분이 혹시 계셨었죠? 현재까지 이제 지금 계시는 이유식 학예연구사님이랑 그다음에 저 전에는 이제 그 계셨고 10년 정도 이제 박순영 학예연구사님 계셨고요. 그 이전에는 거의 뭐 1년에서 2년 정도 되게 짧게 계셨기 때문에 대략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분 정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분의 학예연구사, 이 레지던시의 특성에 따라서 매니저라는 말을 사실은 쓰기도 하고, 혹은 뭐 디렉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뭐 팀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한데, 이제 정식 명칭은 서울시립미술관, 특히나 난지 미술창작 스튜디오는 특이하게 학예연구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학예연구사라고 하는 직책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큐레이션의 범주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그 프로그램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들이 좀 분명히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아무래도 학예연구사라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포지션이죠. 그냥 이제 직책으로서 불려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스스로 수행하는 어떤 역할은 이제 설정하기에 따라 어떤 큐레이터십에 따라 혹은 이제 기관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작가분들을 케어하고 매니지먼트 하는 데 집중하는 방향성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방향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열려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좀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레지던시는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는 곳이라는 좀 이제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이 큐레이션 혹은 기획의 큰 틀, 특히나 운영 차원이죠. 그런 틀 안에서 난지 이 미술 창작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입주 작가들이 선정이 되고, 보시면은 이제 크게 여러 가지 범주들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게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 이 기간 안에,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10개월 정도 되지만, 입주 기간이나 이런 거 준비 기간들 따지면 대략적으로는 한 1년이라고 하는 이 연간 행사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수행하게 되는데, 하나의 큰 파트가 이제 전시 프로덕션 파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프로그램 및 이벤트, 뭐 오늘 이 난지 액세스 같은 것도 그 일부가 되겠죠. 그리고 연구 학술 파트라 그래서 이제 출판이나 뭐 퍼블리싱의 형태들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이 이야기들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운영 차원에 대한 부분 같은 게 되겠는데,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것은 바로 이 전시 프로덕션 부분이랑 좀 프로그램 이벤트 부분에 대해서 이번 1부에서는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시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크게는 이제 좀 짙은 검은색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오픈 스튜디오,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가 되겠죠. 저보다도 사실은 같이 입주해 계신 입주 작가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난지 아트쇼라고 해가지고 난지에서 기획되던 프로젝트 형식의 그룹전들, 소규모 그룹전들이죠. 그러한 형태들의 전시들이 있었고, 뭐 코로나 이후에 좀 뜸해지기는 했지만 국제 교류전이 꽤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해외 입주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성과 보고전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 기획 주제전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 난지 10주년을 맞았을 때 이제 박순영 학예사님이 기획하셨던 이제 난지 10년 아카이브, 난지 미술 창작 스튜디오 아카이브라는 전시가 있었고요. 그게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있었죠. 그리고 지금 옆에 여기 계시는 이제 정시호 학예사님이 기획하셨던 그리드 아일랜드라는 전시가 있습니다. 이 전시 프로덕션에 대해서는 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게 기획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전시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지금 이제 분류된 내용 중에서 오픈 스튜디오를 전시 프로덕션에 이제 포함을 할 수 있느냐는 조금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조금 이제 이견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픈 스튜디오가 지금은 형식적으로 전시의 형식을 많이 띠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오픈 스튜디오의 목적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트워크와 교류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오픈 스튜디오를 교류 프로그램으로
그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전시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시라고 이제 특히나 이제 아마 입주해 계시는 작가분들은 이것이 되게 쇼잉되는 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아마 하나의 전시로서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난지 아트쇼라던가 국제교류전, 평가보고전 같은 경우는 박순영 학예연구사님 계실 때 이제 활발하게 진행됐던 프로젝트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미술 안에서 그리고 프로덕션 이제 뭐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레지던시 혹은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프로덕션도 있겠지만 개별 작가분들이 이제 진행하는 그 제작의 현장들 그 제작들이 결국 보여지는 방식은 이제 전시란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지 아트쇼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연간 이제 많게는 7회 정도 진행을 했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국제교류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레지던시가 사실 국제교류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상한 느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레지던시 혹은 이제 다른 교류 기관들이 레지던시를 좀 경유해서 들어오는 그런 좀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 교류전이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성과 보고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현재는 이제 조금 진행을 하지 않고 있기는 한데요. 특히 해외 작가들에게 해당하는 성과 보고전 같은 경우는 해외 작가들 같은 경우는 3개월 아무래도 뭐 비자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체류 문제로 3개월 정도를 체류를 하게 되는데 그 체류한 것에 대한 이제 성과를 보고한다라는 이제 개념 자체가 사실 조금 좀 팍팍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과열되는 양상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좀 이 한국이라는 곳, 이제 서울이라는 곳에 체류하면서 리서치라던가 어떤 그런 측면들, 이제 프로덕션의 측면에서 이제 작가분들이 좀 더 집중하기보다는 결과물을 내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거를 지양하자라는 이제 결정이 있어서 현재는 성과 보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특별 기획전, 뭐 아카이브 전시 같은 경우는 10년을 기념하는 전시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작년에 서울시립미술관의 이제 기관 의제가 이제 제작이었고요. 그 제작에 따르는 이 뮤지엄에서 제작을 맡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레지던시의 기능이다라고 해서 이제 레지던시를 단 말이죠. 그런 이제 차원 안에서는 이 작가들 혹은 레지던시 입주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부담감으로서 그것이 건강하게 작용하는 효과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오히려 창작 활동 자체를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유해하게 만든다던가 혹은 조금 더 다른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사실은 동시에 발생하는 게 사실이어서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사실은 운영 차원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의 섬세성, 프로그램 기획의 섬세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고 사람 사이의 관계들 사이에서 뭔가를 일으켜야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차원 안에서 사실은 이 운영이라는 게 쉽지도 않고 또한 작가들, 입주해 계시는 창작자들 입장 안에서도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떠한 것들을 만들고 어떠한 것들을 수행해야지 과연 내가 여기에서의 활동을 의미나 가치 있게 활용했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차원에 대한 이 고민들도 좀 던져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술 창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질문들이나 의문점들을 조금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레지던시 활동이 사실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주요하게 이 저희가 수행하는 이 하나의 프로그램 중에서는 하나가 비평 워크숍이 있잖아요, 그죠? 이 비평 워크숍지 작가분들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레지던시 차원 안에서 무언가 이 성과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형태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시의 형태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 다른 하나는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차원이겠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레지던시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을 할 당시에는 사실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좋게 이거를 포장한다면은 되게 입체적으로 작가들을 지원한다. 어떤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뭐 전시로 쇼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말씀하신 어떤 비평 혹은 이제 그 비평문을 이제 출판을 한다거나
혹은 뭐 다른 방식들 뭐 이렇게 교류 프로그램 한다거나 뭐 해외 교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되게 입체적으로 작가들을 지원한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한편 사실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좀 과도하게 많은 것들이 좀 몰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어떤 기획의 섬세성 같은 걸 발휘하기가 되게 쉽진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평을 한다. 그러니까 프로덕션의 측면 정말 이제 작품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스튜디오가 존재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쇼잉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면은 결국 그 뒤에 있는 이제 작가에 집중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앞쪽에 전시 프로덕션은 이제 작품이나 작품에 집중한다면은 이제 연구 학술이나 이런 비평 같은 경우는 작가에 좀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되게 저는 작가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근데 좀 이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에 따라서 혹은 이제 그 방향성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항상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현재 제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연구 학술은 단순하게 정말 비평문을 작성하고 혹은 이제 꼭 비평문일 필요는 없죠. 어떤 대화 록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퍼블리싱 되는 거 자체에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 좀 그걸 넘어서서 이것이 좀 다른 더 높은 뭔가를 요구하게 됐을 때는 좀 힘든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매칭이라는 이것도 역시나 비평가와 매칭을 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좀 이제 좀 재고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입주해 계신 창작자분들의 니즈와 또 각자 간의 이해관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간에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 안에서 이를테면은 이런 비평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내가 글을 받고 싶다, 비평가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뭐 나는 내가 굳이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레지던시에 소속되어 있는 이 작가들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인원들을 두 자릿수의 인원들을 하나의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사실은 레지던시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흥미로웠던 지점이 있었는데 이번 토크를 준비하면서 이 난지 에어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이전에는 이 비평 프로그램을 공개적인 이런 자리에서 한 100여 명, 200명을 초청해 놓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다고 해요. 그게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어떤 이 레지던시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가 2부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저희가 엄밀하게 말하면 공적 지원, 즉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정의되어야 되는 어떤 형태, 즉 레지던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능할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일종의 자원으로서 이 예술가들이나 혹은 이론가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혹은 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이 생산적인 창작물을 만들어내도록 그것이 이제 시민 친화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 작가님들 개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한 등등의 차원에서 즉 양가적인 어떤 두 마리의 토끼들을 한 번에 잡아내야 되는 게 좀 레지던시의 운영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모에 대해서 잠깐 짧게 이야기를 하고 일부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레지던시에 입주하신 분들도 그렇고 혹은 레지던시의 공모를 지원했다가 떨어진 분들도 그렇고 자기가 왜 여기에 선정됐는지도 사실 잘 모를 뿐더러 자기가 왜 선정되지 않은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레지던시의 미션이라고 하는 것, 이번에 우리는 어떠한 작가들을 뽑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조건이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평등성에 맞춰져 있으면서도 굉장히 특별한 재능을 예술적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려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주제가 조금 부딪히면서 이 선정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좀 뭐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공평함이나 투명함이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좀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없는 이 이유들이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재직을 실제로 해보시면서 공모들을 많이 진행해 보셨으니까요. 어떤 부분들을 조금 느끼셨었는지 이야기가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난지미술 창작 스튜디오의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이제 서울시에서 이 특히나 공모라는 이제 방식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되게 보편성, 이 이제 보편적 뭐 복지란 말까지는 그렇지만 보편성 안에서 이 공모를 진행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제한 사항, 뭐 학력이라던가 아니면은 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없는 상태라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을 마치 이제 하나의 룰로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나온 상태니까 조금 어,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지금 아니니까 공무원은 이제 동의를 하시겠지만 공무원분들은 동의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이게 그 보편적인 방식으로 선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보편적인 방식 정말 이거를 어떤 작업이 좋다, 어떤 작업이 뭐 90점이다, 어떤 작업은 89점이다라고 나눌 수 있는 기준 사실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보편성 안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점수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애매하죠. 나는 이 작업이 좋다, 이 작가의 작업이 좋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결국 점수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당락이 사실은 결정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공정성이라는 것에 가려져 있는 되게 한 가지 문제점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공정하고 이제 평등한 이제 걸 지향하다 보니까 레지던시라던가 아니면은 기관 혹은 이제 기획의 어떤 색채 같은 것들이 전혀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되게 평평하게 다양한 분들을 선정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난지 같은 경우는 19분이 들어오세요. 되게 많은 이제 숫자인데 그 평평한 어떤 그 다양한 뭐 좋게 말하면 다양한 어떤 분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사실 이 레지던시 혹은 이 기관의 색채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19분의 어떤 취향 혹은 니즈 같은 것들을 다 고려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되게 무색무취의 뭔가를 만들 수밖에 없거나 혹은 대단히 이제 이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컨텐츠를 집어넣는 방식 이 두 가지로밖에 작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는 어쨌든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획자의 자율성 같은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 예전 같으면은 이제 뭐 아트쇼라든가 어떤 전시라는 컨텐츠 아니면은 이제 오늘 저희가 모여 있는 어떤 이런 난지 액세스라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난지 그러니까 특히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1년 동안 진행되는 이제 뭐 하나의 되게 롱텀의 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 왔었는데 그런 어떤 색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정과 공모라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누가 어떻게 다 100% 만족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그거 자체가 시스템이 문제가 오히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터부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어떤 뭐 난지가 되었던 혹은 다른 레지던시가 되었던 아니면 저희가 2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할 어떤 제도 차원에서의 레지던시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던 혹은 그것이 한동안 되게 이 미술계에서 좀 문제 아닌 문제거리로 좀 이슈가 되었었던 이 미술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한다는 것이 곧 어떤 하나의 커리어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점들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파악한 상태에서 과연 어떠한 선정 방식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서 이 미술계 한국 미술계를 이 난지 레지던시라고 하는 기관이 지지할 수 있는지 혹은 지원할 수 있는지 혹은 서울시립미술관의 이 용어를 좀 빌리면 양성할 수 있는지 네, 그러한 차원들 안에서 조금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네, 좀 일부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좀 2부 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옆에 계시는 이제 권혁규 큐레이터님까지 함께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레지던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한국 미술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축을 이를테면 17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해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러한 차원들 안에서 과연 이 레지던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한국은 또 독특한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선 안에서는 대부분 이게 공적 지원의 형태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적 지원의 형태들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 사이에서 결국은 레지던시에 입주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나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목적성이 달라져 버리는 상황이 있거든요. 좀 그러한 차원 안에서 이 권혁규 큐레이터님 같은 경우는 뭐 난지에도 계셨지만 또 해외에 있는 레지던시에도 계셨기 때문에 좀 제도로서의 레지던시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먼저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019년도에 이제 난지에 입주 연구자로 있었는데요. 사실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제도로서의 레지던시를 인지하면서 제도로서의 레지던시를 인지하면서 입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당시에 어떤 쓸 공간이 필요했고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입주를 했었고, 근데 이제 요 토크를 계기로 이런저런 또 경험을 이제 또 붙게 보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레지던시에 들어갔는지를 또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제가 경험했던 어떤 해외 레지던시와 이 국내 레지던시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일단 뭐 물론 해외 레지던시, 국내 레지던시를 이렇게 이분화해서 뭐 해외는 이렇고 국내는 이렇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어쩔 수 없이 국내 레지던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제 장진택 큐레이터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어떤 관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공적인 취지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해외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떤 민간 단체나 혹은 일종의 조금 더 파운데이션의 맥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떤 지원 절차도 그렇고 선정 절차도 그렇고, 아까 이제 정시우 전 이제 학예연구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보편적인 어떤 지원의 맥락이 아니라 조금 더 어떤 개별적인 특수성을 많이 취할 수 있는, 물론 여기서 이 해외 레지던시가 개별적인 특수성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장점으로 이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해외의 경우는 그렇고 국내는 앞서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조금 더 어떤 공적 제도로서 레지던시가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지만 뭐 이게 거의 대부분 저희가 이 기관들에서 수혜받는 여러 가지 지원금으로 생계를 근근히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차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마냥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참 그렇게 건강하기만 하다고 생각하기도 좀 뭐한 게 결국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찌 보면 선발되어 있는 인원들이기는 하지만 이 심사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결국은 이런 뭐 경험들도 있어요. 아마 주변에 있으실 텐데 너무 좋은 작업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근데 절대로 이 공적 어떤 심사나 혹은 공적 지원의 시스템 안에는 절대 못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작업인 거죠. 결국은 그것들도 그 심사위원이든 혹은 그 심사위원을 선발하게 만든 어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의 경향성을 따라서 결국은 선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한계점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러한 차원 안에서 저는 난지 미술창작 스튜디오가 분명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오기는 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그 안에서 어떤 우리가 뭐 어떤 지나친 책임감이나 혹은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렇다면 결국은 다시 그 프로그램의 차원으로 혹은 이 전시의 차원들로 돌아가서 어떠한 방식의 활동들을 해야 그것이 레지던시가 요하는 혹은 레지던시를 지원하는 어떤 이 국가 차원의 기금들 혹은 국가 차원의 세금들 이러한 것들 혹은 시 차원의 세금들 이러한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자문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아까 혁규 큐레이터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큰 그런 포부와 마음을 먹고 이 레지던시에 지원해서 오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글쎄요, 들어오셔서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공적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차원 안에서. 뭐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제 어떤 그 레지던시의 경험이 지금 여기 다른 그 세 분의 어떤 기획자분들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저에게 그 레지던시는 조금 어떤 연구의 대상이나 어떤 고민의 대상이라기보다 조금 더 이용자의 입장에서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가 갖고 있는 한편으로는 되게 미시적인 이런 경험들을 조금 확장해 본다면 일단 그 레지던시로서의 기능을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앞서 그 정시우 전 학예 연구사께서 얘기하신 어떤 그 몇몇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레지던시를 레지던시로 존재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저의 경험에 이제 비추어 보면 일단 이 다른 레지던시와 달리 난지 같은 경우는 일단 입주 연구자의 어떤 슬롯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유효하게 중요하게 이제 느껴졌었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었고 근데 항상 그 이제 기획자로서 여기 지금 다른 작가분들도 계시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건 기획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동시대 창작자로서 어떤 그 물리적인 작업 공간이 얼마나 유효하냐라는 질문을 여전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자뿐만이 아니라 뭐 연구자이든 작가이든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는 여전히 그 물리적인 공간이 물론 저의 경험입니다만 물리적인 공간이 꽤 중요하게 어떤 그 1년 동안 이제 그 당시 저의 어떤 활동이나 어떤 공부나 어떤 창작을 생각해 본다면 꽤 많은 어떤 지지를 해준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 물리적 공간이 저에게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뭐 이거에 관해서는 좀 이따 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언급됐었던 어떤 비평 프로그램이라던가 오픈 스튜디오라던가 혹은 일종의 이 난제 액세스도 그렇고 그 네트워킹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뭐 이렇게 엄청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막 공유하고 네트워킹하고 이런 시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때는 조금 더 그 다음 전시를 준비하거나 정말 읽고 쓰고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그 레지던시 환경 안에서 일어나면서 또 공유되고 어떤 의견이 이렇게 교차되고 하면서 분명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레지던시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그 네트워킹이나 혹은 뭐 발표나 이런 것들 뭐 혹은 뭐 파티나 이런 것들을 귀찮아할 수도 있고 별로 뭐 어떤 뭐 낭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이제 말씀드리면 그 레지던시 안에서 그런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유효하게 작동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그 주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 뭐였죠? 레지던시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그 어떤 부분에서는 그 2019년도에 여전히 제가 이제 얘기한 이런 그 레지던시를 레지던시로 하는 몇 가지 그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패턴화되고 뭐 이렇게
그 어떤 규칙처럼 이제 한국 레지던시의 어떤 프로그램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분명히 그런 거가 예, 다 무효하다, 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고민해봐야 될 것은 이렇게 유효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어떤 당대적으로 혹은 이 각각의 레지던시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혹은 갱신하고 수정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거의 모든 레지던시가 어떤 보편 지원의 정책 안에서 어떤 그 레지던시의 특수성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행정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레지던시들,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 있는 레지던시들이 다 어떤 나름의 어떤 지리적인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상의 여러 어떤 특징들을 그래도 피상적으로나마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레지던시 그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어떤 골자로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그 어떤 그 안에서 어떤 특성을 구현한다거나 개발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2019년도에 이제 그 정시우 전 학예연구사께서 이렇게 진행했던 그 난제 액세스도 그렇고 그 오픈 스튜디오를 일종의 그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방식도 그렇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조금 귀찮기도 하고, 왜 이걸 온라인으로 굳이 다 이제 송출을 해서, 지금도 이게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온라인으로 다 송출해서 이 대성 없는 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 메아리를 전달해야 되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됐는데, 한편으로는 마치 어떤 미래를 먼저 경험한 것처럼 그 이후에 뭐 이제 코로나가 터졌고 거의 모든 국내 미술 이제 전시를 비롯해서 프로그램들이 다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고 있었고, 근데 그 물론 코로나와 별개로 이런 그 레지던시의 어떤 여러 어떤 물리적인 어떤 형태라던가 혹은 뭐 어떤 프로그램의 그 운영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그 재고되어야 하는 시점에 점점 다다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도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금 돌아오면서 난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거기에 같이 좀 고민을 해본다면, 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결국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떤 특정 시점을 지나면서 참 사회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까발려졌지만 그 중에서도 결국은 전시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아까 권혁규 큐레이터님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과연 물적인 공간, 물리적인 공간을 지원하는 것만이 레지던시의 가장 큰 목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아예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것들이 지금 생기게 됐단 말이죠. 그런 차원 안에서 이 레지던시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제도화를 더 강화하거나 혹은 회피하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뭐 그냥 저의 경험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레지던시의 어떤 특히 이제 뭐 레지던시라고 크게 말하기보다는 이제 국내 레지던시, 특히 뭐 난지미술 창작 스튜디오의 운영 방침 같은 것들을 이제 조금 되짚어 보면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만들어진 것은 이제 안정적인 그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간을 지원한다, 스튜디오를 지원한다라는 기조였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 뭐 이게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1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2년이나 뭐 3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또 보편적 지원에 따르면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인 것은 고정되어 있으나,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좀 입체적인 지원으로 가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쇼잉을 하는 작품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전시의 형태로 진화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전시되는 어떤 작품이 넘어서 그것을 제작하는 작가의 어떤 능력을 확장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멘토링이라던가 이제 인큐베이팅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코로나 시기를
전후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전시의 약간 그 실질적인 우리가 물리적인 신체를 가진 전시에 대한 뭐 무효성이라보다는 약간 좀 어떻게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막힐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물리적 신체를 가진 전시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한 것처럼 물리적 신체를 가진 레지던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전제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었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것처럼 앞으로 이제 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없어졌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극복을 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시기를 지나면서 물성에 대한 어떤 욕구 같은 것이 좀 더 올라온 시기이긴 하지만 프로그래밍 측면에 있어서는 좀 저는 이제 뭐 특히 난지만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과포화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뭐 저희는 좀 다수의 인원들이 있고 그리고 좀 많은 백화점 형식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고 이제 입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명목하에 사실은 모든 니즈를 다 충족하기 위한 것들이 세심한 기획보다는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됐었고 큰 틀에서만의 이제 맞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큰 기획들이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작은 좀 더 작아져야 될 필요 그리고 그 작아짐에 따르면서 좀 특성화가 될 필요성 이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실질적인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처럼 이제 로케이션적으로 난지는 사실 서울의 끝자락에 있긴 하지만 접근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레지던시에 대해서 조금 레지던시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것을 더 선호하고 이들이 어떤 매체를 활용하고 어떤 정도 사이즈를 대체적으로 창작을 하느냐, 제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이제 했었던 그런 방식과는 좀 달라진 상황이니까요. 이제 그런 걸 다시 한번 고민해서 뭐 가능하다면 리뉴얼이 된다면 좋겠죠. 전시와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차원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남아 있으면서도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각 예술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전제하더라도 이 오픈 스튜디오의 영향력이라는 건 사실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저는 한편으로 그 레지던시라고 하는 뭐 그게 꼭 특정하게 난지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들을 뭐라 그럴까요? 좀 특권화하거나 혹은 그것이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제도화되는데 사실은 일조한다고 보는데 근데 그것이 저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상황들을 인정했을 때 과연 레지던시는 어떠한 방향성들을 설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지던시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이 당사자들 간의 소통이라고 보고 특히나 운영진하고 입주자들 사이에 이 어떤 네트워킹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단순 프로그램 차원에 대해서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결국은 레지던시 존립 가능성 자체에 대한 부분하고 결국은 맞닥뜨려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지금 사실 네트워킹도 그렇고 이제 앞서 언급됐던 그 레지던시 그 1년 동안 진행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이제 프로그램도 그렇고 네트워킹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창작의 맥락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전시하거나 혹은 어떤 그 1대1 비평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 이제 맞는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분명히 그 우리가 최근 한 3, 4년 동안 그 어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전시를 예로 들자면 그 전시라는 일종의 매체를 제고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 그런 것들이 엄청 가속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코로나 때 이제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그뭐 온라인 전시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시도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생각해봐야 된다고 이제 보는 것은 과연 이 온라인 전시들이 진짜 전시를 제고하고 돌파하고 갱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시를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기는 거는 저는 그 전시 매체를 제고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봤던 코로나 이제 그 시기에 봤던 대부분의 어떤 온라인 전시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전형적인 전통적인 전시의 방식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서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라던가 관객이라던가 작품이라던가 혹시 심지어 그 전시장 안에서의 경험까지도 온라인으로 어설프게 이렇게 복제하려고 이렇게 하는 시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식의 어떤 그 재고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레지던시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언급했었던 레지던시의 어떤 주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걸 단순히 어떤 다른 형식으로 옮긴다거나 혹은 다른 어떤 그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것은 기존에 있던 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 저장고 혹은 진행 방식만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더 어떤 특수한 맥락 안에서 어떤 그 시간적 장소적 그리고 그 이제 여기 지금 이 토크를 듣고 계신 많은 작가분들이 오셨는데, 네, 이 어떤 그 당사자성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금 막연하게나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이제 구체화된 얘기일 수도 있고, 혹은 다수의 작가님들하고는 사실은 조금 별개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난지의 구성 중에서 또 하나 특이한 것이 바로 이 뭐 입주 작가와 국외 입주 작가가 있다는 형태 말고 이제 입주 연구자를 받는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입주 연구자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지니는 어떤 이 표상하는 상징성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어, 그리고 그 기관의 수가, 물론 기획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업으로 삼아서 일하는 사람의 수가 작가군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덜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난지밖에 없거나 혹은 뭐 인천 정도가 있기는 하지만, 혹은 또 창동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오신 국외 연구자들을 뽑는 경우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서울시에서 유일한 어떤 하나의 레지던시로서 연구자들을 포섭하는, 즉 뭐 시 인증이라 그래야 될까요? 혹은 뭔가 공인된 형태의 이 연구자 슬롯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징적인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이나 옹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특히나 초창기에 이제 입주 연구자들이 입주 작가들과 함께 만드는 전시의 형태가 조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난지 창작 스튜디오에 있는 미술 창작 스튜디오에 있는 연구자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좀 드러나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러한 형태와,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저는 뭐 크게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과 뭐 꼭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꼭 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어떤 무언의 압박도 받지 않고 있어서 너무 즐겁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쾌적하게. 혹시 그러한 형태의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의무적 릴레이션십이라 그럴까요? 의무적 관계라 그럴까요?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네, 되게 힘든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기획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의무적 릴레이션십은 사실 좀 지향하는 편이었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연구자분들을 저희가 연구자 슬롯이 있었을 때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성과 보고 같은 형태를 띈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이제 항상 성과 보고라는 것이 따라왔었죠. 뭐 전시 형태든 뭐 오픈 스튜디오 형태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연구자들이 성과 보고를 할 수 있는 형태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저작하신 어떤 글이나 뭐 아니면 뭐 레퍼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방식인데, 사실 이제 그런 면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죠. 뭔가 사실 그 시각화하는 그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뭔가 연구, 물론 시각화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조금 발전 혹은 이제 기획 차원에서 진행됐었던 것이, 이 연구자분들이
이제 난지 아트 쇼를 기획을 한다라는 이제 일종의 방향으로 틀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난지 아트 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강제되는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자들은 대체적으로 기획을 하시고 작가분들은 참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뭐 강제보다는 이제 의무라고 감사합니다.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즘 감이 없어서 말이 막 좀 이렇게 막 나오는데요. 네, 의무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뭔가 그게 좀 강제적으로 어떤 생산을 한다, 뭐 어떤 제작을 한다라는 좀 측면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레지던시라는 곳이 제작이나 창작을 지원하지만 그것의 어떤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전시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참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이 1년을 소비하게 되는 사이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레지던시 차원에서는 이제 뭐 다른 레지던시 얘기를 제가 저희 난지 액세스가 난지 미술 창작 스튜디오의 어떤 축제인 만큼 언급을 안 하고 싶은데 이제 뭐 금천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또 이제 친척 관계 같은 그죠? 서울시의 지원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이 금천 레지던시의 경우에는 어찌 됐건 간에 이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뭐 마냥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레지던시 차원 안에서는 굉장히 컨텐츠가 그 성과의 컨텐츠가 많아지는 효과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입주해 계신 작가님들께서는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프로듀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서울시나 아니면 난지 레지던시의 미술창작 스튜디오의 성과로서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공적 차원 안에서 당연히 혹은 제도 안에서 당연히 혹은 그 제도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마련되는 어떤 자료들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 안에서는 사실은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저의 경험은 약간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바뀌고 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이제 연구자들이 이전에는 그 입주 작가분들과 다 이제 그 난지 아트 쇼를 진행해야 되는 게 거의 의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저 때부터 이제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제 언급한 것들에 대해서 다 대부분 동의를 하고 근데 또 생각해봐야 될 거는 그 이 레지던시의 어떤 지원이나 어떤 운영의 어떤 타임 테이블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레지던시가 12개월 주기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공유의 장이 될 수도 있고요. 서로 고민하고 또 얘기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또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레지던시들마다의 어떤 특징들이 잘 드러난 상태에서 이 레지던시의 입주 연구자들 사실 이거는 작가분들에게도 다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레지던시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겠구나라는 게 인지가 된 상태에서 지원만 한다면 사실 뭐 그 안에서 뭐 난지 아트쇼가 됐든 어떤 일종의 뭐 소논문이 됐던 그 의무 사항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제 너무 그 빠르게 혹은 이제 입주한 상태에서 나름의 계획들이 다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갑자기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작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조금 어려워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런 어떤 그 공고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프로그램의 어떤 그 명징함을 좀 공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순히 저는 한 번도 내가 뭐 서울시에 공인 인증된 연구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물론 이게 서울시에서 뭐 지원을 하지만 저는 전혀 뭐
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더 어떤 그 개인의 저 개인의 그 당시의 공부라던가 이렇게 관심 있었던 거에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공고 과정에서 혹은 이 심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조금 정립이 되고 밝혀진다면 당연히 지원 과정에서 이런 거 하겠구나 하고 지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저도 느껴지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결국 제도화된 예술로서의 레지던시를 처음에는 사실은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좀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술이라고 하는 판의 형성이나 혹은 그 판의 혹은 범주의 작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공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특징이자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이제 옳고 그름이나 혹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음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가 입장이 분명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제가 서울시 공인 인증받은 연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부로 이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난지 액세스 안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 레지던시라고 하는 차원 저는 이제 이 이전에 2019년도에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제로원이라는 기관에서 크리에이터들을 맡아서 매니징하는 팀장의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 레지던시 혹은 작가 지원이나 양성이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혹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기획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됐던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저희가 들어올 때쯤이죠. 저희가 좀 이 기획실이 조금 빈 기간이 초반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여러모로 이제 조직이 좀 개편되는 상황이어서 여기 이제 계시는 이규식 학예사님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기획실이 공실일 때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앞을 지나면서 제가 거기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서 이 16호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규식 학예사님이 들어오시는 걸 몰랐을 텐데 누가 들어올까를 되게 궁금했어요. 뭐 당연히 이제 저희가 1년 내내 같이 뭔가 저희가 운영되어야 될 저희가 혹은 저희가 수행해야 될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을 다 마련해 주실 분이기도 하고 또 얼굴을 보고 1년 내내 지내야 되기도 하고 하는 등등의 이유들 때문에 누가 올까 되게 궁금하고 기대되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다른 한켠은 되게 큰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연 이 관계를 잘못 설정하면 이 레지던시의 1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많은 차원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성과라는 것 자체들을 논의하기도 전에 모든 것들이 어그러질 수도 있겠다. 사실은 이런 좀 공포심 같은 것들을 좀 갖고 있기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뭐 이규식 학예사님이 그런 부분들을 다 네, 잘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제 걱정이 너무 기우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레지던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여기서 내가 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가 좀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약간 면접을 다시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되게 사적인 얘기인데 저는 이제 미술을 처음 시작하면서 저도 레지던시 이제 참여자로서 좀 이렇게 진지하게 처음 미술계 진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좋은 기억들이 많았고 좀 제가 밖에서 기대하고 좀 상상하고 계획했던 것과 실제로 들어와서 제가 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뭐 어떻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너무 맞지 않는 것 같고 저희가 계속 이제 앞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막 해주셨는데 되게 비슷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일단 저희는 그 레지던시의 입주 작가분들이 거의 이제 두 자릿수고 한 20명 가까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진행을 이렇게 기획을 하고 하는 것들이 좀 큰 틀에서 어떤 그 프레임을 만들고 어떤 컨텐츠들인지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기획을 하는 그런 식으로 밖에는 이제 참여를 많이 이끌어낼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느껴져서 사실은 방금 전에 이제 권혁규 큐레이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도 이를테면 내년도에 이제 연간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 공표를 하고 이제 입주자들을 받기에도 이게 엄청 보편적인 그런 플랫한 프로그램 말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뭔가 한계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1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랄까 뭐 그리고 의무 이게 공적 자원으로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고 뭐 공간이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걸 작가분들한테 좀 눈에 보이는 성과로서 뭐 입주 연구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좀 요구를 해서 그 끌어내는 게 맞을까? 이게 그 의미 있는 결과물이 생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런 제한적인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요즘에는 좀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제네럴하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그게 만약에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면 어떤 후속 지원의 형태로서 그 이제 역대 입주 작가분들의 풀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좀 기획을 좀 부족하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질문과도 전혀 다른 이제 방향으로 네. 이 주제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결국은 이 우리가 이제 레지던시 입주자로서 무엇을 어떤 식으로 이 뭔가를 이제 실천할 수 있느냐 그 안에서 그 조직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도 예시가 되지만 아까 잠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처럼 결국 레지던시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혹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세 분께 다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현업에 있으면서 계속 고민이 되는 게 이제 레지던시, 그러니까 난지미술 창작 스튜디오가 오롯이 그러니까 해외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기관들 보면 정말 레지던시만을 위한 그런 파운데이션 뭐 그런 뭐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큰 그 서울시립미술관이라는 엄브렐라 안에 있는 그런 레지던시 기관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그런 특이점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무엇이 그런 레지던시만 있는 곳과 다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좀 최대한 그 입주 작가분들과 서울시립미술관 학예 인력들과의 접점을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뭔가 단기적인, 장기적인 목표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또 후속 지원의 형태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이제 연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후속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질문 먼저 드리고 나서 이제 두 분께 이어갈게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혹은 이제 좀 근저에 보면은 결국 있는 게 이 해외 레지던시와의 교류인 것 같아요. 네, 그 형태가 가장 사실은 많은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할 게 난지에는 저희가 이제 이 사전에 많이 만나면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난지에 없는 이 공용 창작 공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물론 외부 저희 이 작업장 혹은 외부 작업실이라 그래야 되나요? 정식 명칭이 뭔가요? 외부 작업 야외 작업장? 네, 혹은 전시를 지금은 뭐 거의 안 하지만 그 전시실 두 동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빌려서 또 대형 창작이나 아니면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게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 후속 지원의 형태들이 결국은 그러한 공용 공간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이라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외 교류나 이런 부분들에 좀 국한되는 형태가 아니라 혹은 뭐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오늘 내내 하진 않았지만 전시나 프로덕션의 형태라든지 이러한 영역들 안에서 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될 수 있을지 혹시 의견들이 조금 있으시면 또 그것도 같이 얘기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난지미술 창작 스튜디오 안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드리는 후속 지원의 형태는 해외
저희가 협약을 맺은 레지던시와 1대1 맞교환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그 말씀하신 공용 작업 공간을 그 이전 입주자분들이랑 같이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려해 본 적은 없는데 당연히 우선순위는 현재 입주해 계신 분들일 거고 만약에 뭐 정말 비어 있는 기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전시나 프로덕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막 오픈콜이나 되게 뚜렷하게 뭐 딱 만들어서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게 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더 접점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내년에 있을 전시라든지 뭐 내후년에 있을 뭐 어떤 프로젝트에 난지에 입주해 계셨던 분이 뭐 여기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접점을 만들어서 진행이 된다면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면 그것도 일종의 좀 느슨한 후속 지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답이 나와야 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제 정말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차원이라는 것들을 좀 열어줘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그러면은 이제 권 큐레이터님 혹시 이 레지던시의 성과에 대해서 혹시 조금 어떠한 방식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성과요. 저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투명해지고 어떤 계획이 공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좀 생각이 갑자기 또 많아지는데요. 어떤 성과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데 어떤 국내 기관의 성과주의와 결과주의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떤 이 정량적인 성과 혹은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비평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오픈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다 저는 여러 이제 작가분들에게 또 입주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이제 도움을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도 받기도 했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작동하는 성과와 결과에 대한 어떤 데이터 수치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리하게 비평집을 만들고 무리하게 결과 보고집을 만들고 엄청난 볼륨과 무게를 이렇게 막 매년 출력해내고 마찬가지로 오픈 스튜디오를 위해서 막 버스를 대절하고 돌리고 과연 그냥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레지던시의 성과나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평평한 것인지 제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억지로 좀 연결을 해보자면 레지던시마다의 어떤 특수한 성과와 결과 설정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모두가 같은 어떤 기준으로 같은 운동장에서 막 어떤 경쟁하듯이 이 성과와 결과에 막 이렇게 내달리고 있는 지금 뭐 제가 내부적으로 모든 걸 다 알고 있진 못하지만 이 레지던시에서 조금 나름의 어떤 어떤 유효함과 특수함을 또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레지던시에 대해서 저 역시도 레지던시 생활을 많이 해본 경험이 많지는 않아 이게 해본 경험이 많지는 않아서 제가 뭘 얘기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한편 하면서도 또 뭐 그게 연구자의 입장일 수도 있고 혹은 조금 거리를 두고 아무래도 좀 볼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이 계기가 되게 최근이었어요. 이 저희 릴레이 프레젠테이션이라 그래서 내부에서 좀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이를테면 제로원에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혹은 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고
뭐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 해줘야 되겠지. 혹은 제가 그 당사자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얻게 되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라던가 혹은 상호간의 이해라던가, 그것으로부터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해야 되겠다 혹은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일 수도 있고요. 좀 그러한 차원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라는 게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난지 그 뭐라 그럴까, 페이지로 서울시립에서 들어갈 때 그 항상 지원과 양성을 눌러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좀 불편한 점이기도 한데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어떠한 차원 안에서 이러한 단어들을 쓰고 있구나. 근데 그게 단순하게 목표만 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그러한 목표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그러한 목표들도 다시금 실현될 수 있는데, 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느낀 것들이 많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나타내는 성과라고 하는 것이 참 기록되기 어렵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단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작가에 대한 능력치라던가 혹은 역량이라던가 혹은 그 성장 가능성이라던가 혹은 성장 정도를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를 빌리면은 수치화하고 수량화해서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좀 큰 고민을 전제를 해야, 큰 고민이라는 어떤 이 과정들을 수행해야지 잘 해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전에 간단한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레지던시의 성과와 결과는 어떻게 지금 그 하고 어떻게 측정하는지 갑자기 또 궁금하거든요. 같이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시화 계사님께서.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이제 뭐 오픈 스튜디오 자리가 있고, 이제 그 얼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셨는가 뭐 이런 거죠. 보통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량적 평가를 했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정량적 평가에 기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 조금 불편한 지점이 그런 겁니다. 이제 여기 계시는 작가분들, 이제 입주자분들을 우리가 시민 혹은 고객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동등한 어떤 하나의 동료로서 대해야 되는가가 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제 시민 고객이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이분들의 니즈를 충족했는가가 이제 하나의 저희들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불편함이 있었다, 뭐 어떤 것을 요구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두 가지 지표, 관람객 수, 그리고 이제 입주자들의 어떤 리액션 같은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시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성과를 기록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쇼잉하기 위한 곳이냐, 그러니까 레지던시라는 곳이 쇼잉을 하기 위한 곳이냐. 물론 이제 1년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되게 뭐 자잘하게 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발생하고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지만, 사실 그것이 퍼블리싱 되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오픈 스튜디오, 하나는 자료집. 그러니까 그것에 되게 뭔가 과도한 어떤 무게감과 거기에 과도한 어떤 뭔가를 투입을 하게 되는, 물량을 투입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성과라는 것에 대한 그게 사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레지던시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토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퍼블릭에게 되게 선망받는, 되게 관심 있는 곳이냐 했을 땐 또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관람객 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는 있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입주자분들의 어떤 니즈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 입장이 되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발생되는 문제는, 저희가 이제
공립 기관이잖아요. 이제 서울시 기관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갤러리다, 갤러리고 갤러리 소속 작가다라고 하면은 계속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적 지원이라는 것은 이제 한계가 명확하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평등하게 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분에게 지원을 해줬는데 어떤 분에게 안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결과물이라고 했을 때 이제 갤러리라고 했을 때는 결국 그것을 이제 판매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 서클이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판매를 하지 못하고 그것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반쪽짜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은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움으로 뭔가 이 부를 뭔가 마무리하기가 싫어서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로 이 부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제 이규식 학예사님께 마이크를 그러려면 넘겨야 되겠죠. 네. 혹시 그러면 글쎄요, 이 장기적인 지원 혹은 장기적인 계획 혹은 거기에다가 이제 권혁규 큐레이터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까지 추가되면 너무 좋겠죠. 한 해의 프로그램이 애초에 공모 단계부터 명징하게 제시되는 형태, 이러한 것들이 실행 혹은 실현되려면 글쎄 어떤 노력이라는 게 이게 참 물론 시스템에서 그러한 것들을 실현하기는 너무 어렵겠지만 구조를 이길 수 있는 뭐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들은 없으니까 다만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만약에 필요한 형태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좀 실현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실현이 될 수는 있을까요? 일단 그 프로그램을 미리 설계해서 받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런 공립 기관에서 지향하는 방향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저는 사실 상상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는 것 자체가 그 보편을 깨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맞는 사람들을 뽑겠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기획이 날카로워지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인원이 되게 적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시현 큐레이터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그 이런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 그 정량적 지표 중에 몇 명을 지원했냐도 저는 문서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시스템 상에서는 되게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후속 지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타이틀 하에 지원을 하는 형태가 다시 또 돌아갔을 때 보편 지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긋나는 지점들이 있어서 좀 되게 나이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거쳐 가셨던 작가분들을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대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현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연스럽게 저희가 한 10분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아서요. 이제 합동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얼추 나와서 뭐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서 저희가 조금 더 토론할 지점이 있는 부분들을 좀 건드려 볼게요. 처음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커리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커리어. 레지던시에 대한 지원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업다운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결국은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관심은 높아졌다라는 게 이제 보통의 판단인 것 같아요. 물론 근거 자료는 크게 없습니다만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저는 이미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는 하기 때문에 혹시 생각이 좀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거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한 4차례 이제 그 공모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원율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대략 한 400명대였습니다. 2020년 지원자 수를 봤을 때 그리고 나서는 한 뭐 450명, 그다음에 500명 했는데 올해는 좀
떨어진 편이었어요. 떨어진 편이어서 한 400명대로 되는데, 근데 다른 전반적인 레지던시들의 그 지원율을 봤을 때는 조금씩 오르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비슷합니다. 사실 뭐 100명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막 과도하게 과열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도하게 냉각되지도 않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20년 가까이 레지던시라는 제도가 운영되면서 어떤 하나의 커리어로서 볼 수 있는 되게 공고한 위치를 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조금 이제 씁쓸한 부분은 그런 것이죠. 레지던시의 이제 만들어진 이유와 그다음에 어떤 커리어, 어떤 서티피케이션의 어떤 문제로 가냐, 이건 조금 이제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그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것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린 제작을 지원할 거야라고 가도, 사실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뭐 투명하게 이 프로그램이 투명하게 밝힌다고 해도 사실은 본인들이 원하시는 그 프로그램이 아니면은 사실 그거를 이제 패싱하시기도 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커리어적인 부분이 작동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좀 느끼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은 제도로서의 레지던시가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지금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권혁규 큐레이터님 그럼 거기 동의하시나요 혹시? 저 그 동의와 비동의를 떠나서 한번 같이 이것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그 레지던시가 커리어로 정말 그렇게 기능하는지 일단 저는 의문이고요.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수치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했지만, 한편으로 약간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막 그 지원자 수가 많다고 어떤 그 레지던시의 어떤 그 욕구나 어떤 열망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는, 그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서 그 어떤 이제 커리어로서 작동하고 어떤 그게 경력으로서 그리고 어떤 지원 제도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뭐 그 주목할 만한 경력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은, 만약에 그것이 어떤 시점에서 이게 경력이었고 누군가에게 이제 사용하고 싶고 입주자가 되고 싶은 공간이었다면, 그 열망의 어떤 근원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앞서 저희가 이제 얘기 나눴던 레지던시의 어떤 지향점과도 같이 연결 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어떤 물리적 장소로서의 레지던시, 저는 엄청난 지금 그 질문에 봉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레지던시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그 이전에 그 사전 미팅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 전시라고 하는 것의 위상이 저는 그 뭐 과거 5년 혹은 과거 10년과 지금이 매우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레지던시, 예를 들어서 난지미술 창작 스튜디오에서 전시를 한다는 것이 경력이었고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실천이었고 어떤 이벤트였다면,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많은 작가분들이 이미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그 레지던시에서 전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경력이었다면, 지금 레지던시에서 전시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어떤 그 어떤 창작 행위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게 경력이다 아니다라기보다, 여기서 그 레지던시에 여전히 레지던시를 필요로 하고, 레지던시가 여전히 그 어떤 그 열망의 누군가에게 그 장소가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또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레지던시가 이제 동시대나 그 당대에 해석될 수 있는 여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 다른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하고 좀 맞닥뜨려지면서 결국 그런 것들을 더 직접적으로 빠르게 고민하게 된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게 다시 그렇지 않은,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상황 안에서 느끼는 레지던시의 범주나 뭐라 그럴까요? 작동이나 혹은 그 무게감이나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지던시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굉장히 큰 뭐랄까요? 뭐 축복이라면 축복이고요. 혹은 보통 레지던시 됐다고 하면 축하해 주니까 그죠? 네, 좋은 일이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그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와 결국은 이 특화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원과 양성이라고 하는 차원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두 가지 양날의 부분 속에서 레지던시는 어떤 균형을 좀 가져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규식 회계사님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네. 너무 어려운데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게요. 이게 말 그대로 정말 그러니까 저는 답이 있다고 이 질문을 당연히 드린 건 아니고 다만 고민이 되기는 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원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특히나 예술계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과연 블라인드 심사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블라인드 심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정성을 정말 담보하는 일인가? 라는 질문들도 사실은 많이 한단 말이죠. 결국은 레지던시에 소속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들한테 주는 것 말고 결국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들을 보는 외부인들의 시선에서 사실은 좀 일부 놓여 있다. 결국은 이제 공적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꼭 단순하게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상하는 상징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연 레지던시 혹은 레지던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될까? 혹은 어떠한 그러한 태도들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기획들을 혹은 실천해야 될까? 뭐 이런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내부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나온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는 약간 뭐 기관이면 기관 혹은 뭐 담당자 분이 좀 총대를 매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 특히나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종의 뭐 이 지원자 수라던가 다양한 부분에서 좀 페널티를 받더라도 그런 것을 이제 밀고 나가는 하나의 어떤 총대를 매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특성화, 그 다음에 어떤 그 결과주의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시간이 얼추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또 뒤에 긴 릴레이 행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조금 저도 그냥 맺는 말을 한마디 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레지던시 자체에서 당사자성을 가지고 레지던시를 고민해서 그것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적이 잘 없기 때문에 난지 액세스가 그것에 굉장히 적합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레지던시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감히 크게 던져봤었는데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여기다 하나를 좀 추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단어를. 그러니까 레지던시는 무엇을 누구와 고민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묻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생산적인 논의들을 저희 레지던시 내부 활동 안에서도 그렇고 혹은 그 이후의 어떤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좀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환경들이 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많은 이 시청자분들과 여기 앞에 계신 작가님들 감사드리고요. 또한 여기 이번 좀 어렵다면 어려운 이 행사에 기꺼이 참여해주신 세 분의 패널께도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